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반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바보 같아 보이는 이미지 때문인지 어느샌가 같은 반 남자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괴롭힘은 다른 학년까지 퍼져갔고 그녀는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후배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반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조리 실습으로 인해 반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자살하면 아이들이 보기 전에 시체를 수습할 테니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았습니다. 칠판과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의 책상에는 붉은 페인트로 저주가 써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체가 발견되자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교생은 갑작스레 귀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발장에서 잇따라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의 신발에도 새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의 장례식은 적막하게 치러졌습니다. 지금처럼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때가 아니었기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왕따가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빨간 페인트로 저주를 여기저기 써놓았었기에 말은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반 아이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벽에 칠해졌던 새빨간 페인트를 가리기 위해 벽도배를 새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그곳만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 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상급생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후로도 자살은 계속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만 서너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겁에 질린 몇몇 학생들은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자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인식 날 오랜만에 모였을 때 그 반이었던 친구에게 듣기로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그 여자아이에게 온갖 저주가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씨체도 그녀의 것이 틀림없어서 죽기 전에 몇백 통이고 써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한 통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가 오고 1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 다시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예쁜 편지 봉투나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느낌의 봉투에 담겨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편지 말고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들어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녀석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된 그녀에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어라고 말하던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사를 해도 편지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실은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지만 말이다. 죽은 그 여자아이와 나는 소꿉친구라. 그녀가 죽은 후 그 편지들이 잔뜩 남겨져 있던 것을 발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중에는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보통 40명 정도 있는 한 반에서 익사나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아직 그녀의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